북한이 오늘 새벽 2시 59분과 3시 23분쯤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2차례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6월 말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 이후 지난달 25일과 31일 그리고 오늘까지 3번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북한이 오늘 새로운 발사체를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 정보로 볼 때 이전 시험 발사들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가기, 즉 내각 회의를 열어 수출 심사 우대 조치를 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수출품에 대해 3년에 한 번 포괄적으로 받던 일본 정부의 허가를 매번 받아야 하는데 1,100여 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여야가 밤샘 논의 끝에 정부 추가 경전 예산안의 총액 5조 8,300억 원에 잠정 합의하고 오늘 오전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일정이 늦춰지면서 어제 처리하려던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도 밀렸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의 음주 심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서울과 부산 지역 9개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표합니다. 이들 자사고는 발표 결과에 따라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어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당분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올여름 최대 고비로 온열 질환자가 크게 늘 것으로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금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북한이 또다시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후 이틀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오늘 새벽 2시 59분 그리고 3시 23분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쏘았습니다. 지난달 31일 이후 이틀 만으로 아직까지 발사체의 종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추가 발사에 대비하며 북한 측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후 지난달 31일 쐈던 발사체 사진을 공개하며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 이례적으로 모자이크로 가리면서 신형 무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구경 방사포의 경우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사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레이더 궤적만으로는 사실상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쏘아 올린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혹은 방사포인지 여부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은 지난달 25일과 31일 쏘아 올린 발사체는 모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는데 한미 정보 당국의 분석 결과 모두 비슷한 비행 형태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8일 동안만 벌써 3차례입니다. 특히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가 열리는 기간을 전후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과 의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일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하며 북미 실무회담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발사체 시험 발사를 참관한 자리에서 자신들이 신무기 관역에 들어가도록 자초하는 세력들에게 신무기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를 일단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되기도 했는데 이번에 새벽에 맞춰 쏜 점을 미뤄 미국 측에도 보다 강도 높게 불만을 표출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새벽 북한이 다시 미상의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과 관련해 잇따른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비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이와 관련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발표했듯이 우리 군이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달 31일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렸을 때는 5시간여 만에 NSC 상임위를 신속하게 개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제 NSC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6월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이후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때 우대 조치를 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오늘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총리 관저에서 가기를 열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지정 해제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의 반발이 큰 가운데 미국이 한일 양측에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당초 방침대로 강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가기에서 결정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 21일이 지난 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할 경우 우리 정부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태국 방콕에선 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되는데요. 조정다로 나선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예상대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할 경우 한일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제외 결정이 내려진다면 한일 안보 협력의 틀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기 결정으로 만약에 결정이 나온다 하면은 우리로서도 필요한 그런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의 수출 규제 조치의 그 원인이 그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만큼 우리 한일 그 안보의 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재검토를 시사한 겁니다. 경제 갈등이 안보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과 우리나라를 차례로 만난 뒤 오늘 한미일 3자 회동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한일 연쇄 방문으로 현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미국은 안보 문제까지 제기될 조짐을 보이자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에 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갈등 해소를 위해 대화는 계속되어야 하고 특히나 백색 국가 제외 시행 전까지 3주의 시간이 남은 만큼 상황 관리를 위해서라도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YTN 한연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이 고조하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3국 정상회담을 열어서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하라고도 제안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백색 국가, 즉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공식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 중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 외교협회 한국학 선임연구원인 스콧 스나이더는 포브스 기고문에서 미국은 한일 갈등이 한미일 동맹국 안보 구조의 해체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나이더는 미국은 가장 먼저 일본에게 한일 경제의 탈동조화를 중단하고 한국을 신뢰 가능한 무역 상대국으로 대접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는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일제강점기에 한인 징용 노동자를 부린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열어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셀레스테 링턴 조지 워싱턴대 한국재단 조교수와 앤드루 여 미국 카톨릭대 아시아학 책임자도 외교 전문 매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국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춰보면 한일 간 무역 갈등은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아시아 안보 시스템에서 가장 강력한 축인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수 없다면 중국이 영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북한은 미국 동맹국들 사이의 분열을 활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한국의 배상 청구 문제를 중립적인 제3자의 중재로 해결하는 것에 동의하라고 촉구해야 하며 일본에는 무역 규제를 진행하지 말라고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잇따른 충고에 따라 미국 정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양국이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ARF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참석을 위해 태국 방콕을 찾은 폼페이오 장관은 태국 외교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일 갈등에서 역할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두 나라 장관과 각각 만날 기회가 있고 앞서 구노다로 일본 내무상과도 잠시 마주쳤다며 한일 양국이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앞두고 미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분쟁 중지 합의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청한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현지 시간으로 1일 취재진에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위협을 이행할 것이라는 데 대해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한 달가량 이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이 급감하자 국적항공사 대한항공도 일본행 노선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오늘 가계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하면 불매 운동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은 일본 여행 거부 운동으로도 번졌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좀 강력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일본 여행을 취소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이번에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이 실제로 줄어드는 가운데 국적항공사의 대표격인 대한항공도 일본 운항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200에서 300개 좌석이 있는 비행기에서 최대 80여 석 적은 다른 비행기로 대체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항 규모를 줄이기로 한 겁니다. 인천에서 삿포로와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를 오가는 노선에 오는 12일부터 차례로 적용됩니다. 8월 12일부터 인천을 출발하는 오사카, 삿포로, 후쿠오카, 나고야 노선에 대해 수요 부진으로 공급을 축소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시아나도 9월부터 일본 주요 노선에 300명 가까이 탔던 비행기를 최대 110여 석 더 적은 비행기로 바꿔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부산과 대구 등 지역에서 출발하는 일본 노선을 점차 중단하고 있습니다. 불매운동 확산으로 과거 인기를 끌었던 일본 맥주는 편의점과 마트에서 50%나 혹은 그 이상 매출이 줄었습니다. 일본 본사 임원이 한국의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취지의 말을 했다가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던 유니클로는 두 차례의 사과에도 매출 감소는 물론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이례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불매운동은 일본의 가기 결정에 따라 다소 진정될지 더욱 격화될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실무협상 재개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중국도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태국 방콕의 아세안 관련 장관 회의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만났습니다. 미중 간 현안인 무역 협상과 타이완 문제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됐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언제든 실무 접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고 중국은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美朝元首板门店会晤达成的共识，随时愿意同朝方重启工作层的接触，中方对此表示欢迎。 왕이 부장은 중국은 북미 회담의 재개를 위해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단 시험 발사와 관련해 미중 양국이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한 것입니다. 미중 간 현안인 무역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의 발전을 억누를 의사가 없다며 한 발 뺐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자극적 표현 대신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We don't ever ask any Indo-Pacific nation to choose between countries. Our engagement in this region has not been and will not be a zero-sum exercise. 타이완 문제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사건건 맞서왔던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에서 모처럼 손을 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역 갈등과 홍콩 문제 등 첨예한 사안들이 해결된 것이 아니어서 갈등은 언제든 다시 표면화될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여야 3당이 추가 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5조 8,300억 원으로 잠정 합의하고 오전 9시쯤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현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단으로부터 추경의 총액은 5조 8,300억 원으로 하고 국채 발행 규모는 3천억 원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732억 원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현 의원이 여야의 추경안 논의가 한창이던 어젯밤 술을 마신 상태로 회의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얼굴이 벌겋게 된 상태로 국회에 도착한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추경안 협상 상황을 설명하고 당 지도부와 의견도 나눴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술 냄새를 풍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술을 마신 게 맞는지 묻자 그게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협박성 소포를 보낸 혐의로 진보단체 간부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피해 당사자인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는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말고 성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피의자가 소속한 단체가 평소 진보를 표방한 단체라는 점에서 더욱 참담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진보건 보수건 다 문제라면서 다 빼고 옳게 살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네, 8월에 접어들면서 무더위의 기세가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출근길 이 아침부터 습도가 높아서 무척 후텁지근한데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서울의 낮 기온은 오늘 34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이 높겠고요. 경북 경산의 기온은 무려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여기에 오후 한때 또 한 차례 소나기 소식이 있으니까요.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서울은 열대야가 쉬어갔지만 그 밖에 해안과 내륙 곳곳에는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포항의 최저기온이 28.1도, 대구 27.1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았습니다. 당분간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예상되면서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됐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충청 이남에는 폭염경보가, 서울 등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 대구 36도, 광주와 대전 35도, 서울 3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무더위는 점점 심해지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 다음 주 초에는 36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말을 전후해 서울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전국 내륙과 제주 산간에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 질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외에서는 무더위 쉼터나 그늘을 찾아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시고요. 물을 하루 8잔 이상 마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부산 기장군 일관면 이동 방파제에서 차량이 2.5m 정도 아래로 추락해 전복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바로 출동했지만 도착 전에 운전자인 68살 진모 씨가 스스로 차에서 빠져나왔다며 다친 곳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낚시를 하러 이곳을 찾은 진 씨가 방파제 위에서 차를 돌리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기도 가평군 북면 재령리 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일가족 4명이 급류에 휩쓸려 고립됐다가 119 구조대원들에게 의해 구조됐습니다. 47살 이모 씨와 자녀 3명은 고무보트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750m 정도 하류로 떠내려가다 하천 한가운데 바위에 고립됐습니다. 이들 가족은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에 의해서 2시간여 만인 어젯밤 9시 50분쯤 구조됐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101 팬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가 투표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 제작진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팬들을 속인 건 사기죄, 탈락한 연습생 소속사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처벌될 수 있을까요?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로듀스 X101 팬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가 엠넷 제작진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제작진이 조작 사실을 숨기고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투표를 하게 해 시청자들을 속이고 탈락한 연습생들의 대비를 위해 지원해온 소속사들의 업무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들이 더욱더 바라고 있는 점은 국민 프로듀서가 아이돌을 선발한다는 프로그램의 당초 취지에 맞게 투표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투표 조작 의혹이 범죄로 인정될지는 엠넷 측 주장대로 과실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고의로 조작을 했는지 가리는 게 관건입니다. 투표 결과를 고의로 조작한 사실을 숨긴 채 국민투표로만 아이돌 그룹이 선발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문자투표 이용료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투표가 조작됐더라도 제작진이 탈락한 연습생 소속사의 업무를 어떻게 방해했는지는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오히려 제작진이 투표를 조작했고 CJ ENM 본사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CJ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이나 뇌물을 받은 면접관이 회사 모르게 일부 지원자를 뽑는 채용 비리가 업무 방해죄로 처벌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작진과 일부 소속사가 순위 조작을 위해 뒷거래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CJ ENM 본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분명히 회사 전체는 동기가 없는데 그 특정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특정 PD 사이에서 밀어주기 다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는 조심스럽게 있다라고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CJ ENM 측은 투표 결과 오류를 인정한 뒤 사과하고 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이 이미 CJ ENM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투표 조작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붙잡힌 SBS 앵커 출신 김성준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일 밤 11시 55분쯤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30여 명이 청와대 앞과 고용노동청, 대검찰청 청사 등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김수억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등 31명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회장은 지난해 9월 20일부터 17일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면서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에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서울과 부산 지역 9개 자율형 사립고의 재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표합니다. 이들 자사고는 발표 결과에 따라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어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김종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에 지정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자사고는 세화고와 중앙고 등 서울 지역 8개 학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 9곳입니다.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지정위원회는 해당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와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폈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요청한 서울 경문고도 함께 심의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할지를 최종 발표합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자사고 취소 결정에 동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서울 부산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재지정 평가 기준 지표 표준안을 사실상 그대로 따라 이번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경기 안산 동산고는 교육부가 지난주 지정 취소에 동의했습니다. 평가 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 과정에서도 위법성과 부당성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정 취소가 발표되면 이들 자사고들은 즉각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사고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자사고 신입생을 모집할 가능성도 있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우려됩니다. YTN 김유균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인데요. 그런데 이 피서 대신 어린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에 나선 대학생들이 찜통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학운동장이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섭씨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무더위가 발붙이지 못합니다. 미끄럼 타고 물장구 치고 물싸움하고 친구들과 형, 언니들과 놀면서 무더위를 날려보냅니다. 집에서는 더웠는데 여기 오니까 친구들이랑 놀 수 있고 재밌었어요. 피서여행을 반납한 대학생들이 캠프 주제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놀아주면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친구들을 성장시키고 저 또한 성장하는 이 시간이 더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번 캠프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처음 체험하는 세족식. 어린이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와 용서할 줄 아는 교훈도 배웠습니다.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더 용서하면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활동, 재밌는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용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그런 기회의 장을,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녀상의 의미와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 배경이 된 강제징용 피해를 배우며 나라와 독립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의 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브리티시 여자 오픈이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박성현과 고진영 등 우리 우승 후보들이 어김없이 선두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사상 첫 한 시즌 메이저 4승 기대를 높였습니다. 허재현 기자가 현지에서 보도합니다. 영국을 상징하는 거센 바람이 예상 밖으로 잠잠했던 첫날, 줄버디 쇼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에비앙 챔피언십 마지막 날 퍼트가 흔들리며 아쉽게 우승을 놓쳤던 박성현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를 기록하며 선두를 2타 차로 뒤쫓았습니다. 올해 2승을 거뒀지만 아직 메이저 우승이 없는 박성현은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 기회를 잡았습니다. 욕심도 많이 냈고 긴장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와 같은 스트로크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리듬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올 시즌 메이저 대회에서 2번이나 우승한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의 샷도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14번 홀 더블 보기가 못내 아쉬웠지만 버디도 7개나 잡아내며 4언더파로 첫날 경기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샷 감각이 크게 흔들리며 예선 탈락의 수모를 겪었던 이정은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치밀한 코스 공략과 함께 보기 없이 4언더파로 깔끔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버디 찬스를 노릴 수 있는 세컨 지점으로 티샷을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린이 굉장히 어려운 홀들이 있어서 좀 어려운 곳으로 보내지 않도록 또 세컨도 잘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람이 거의 불지 않은 첫날과 달리 이틀째부터는 거센 비바람이 예고돼 승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박성현과 고진영, 이정은 등 우승 후보들이 모두 쾌조의 출발을 하면서 사상 첫 한 시즌 메이저 4승 합작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영국 밀턴 킨스에서 YTN 허정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가기, 즉 내각 회의를 열어 수출 심사 우대 조치를 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수출품에 대해 3년에 한 번 포괄적으로 받던 일본 정부 허가를 매년 받아야 하는데 1,100여 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마주 앉았지만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습니다. 일본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오늘은 두 나라가 미국과 함께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섭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2시 59분과 3시 23분쯤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2차례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6월 말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 이후 지난달 25일과 31일 그리고 오늘까지 세 번째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피서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방파제 아래로 승용차가 추락했고 가평에선 계곡 물놀이를 즐기던 일가족이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됐습니다. 일본의 절대 운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태 우대 조치를 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오늘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일본 가기에서 결정되는데요. 오늘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현 특파원. 네, 도쿄 총리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뒤로 보이는 것이 총리 관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바로 총리 관저인데 우리로 치면은 청와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총리 관저 안에서 아베 총리와 일본 강요들이 모여서 강요회의, 즉 가기가 열리게 됩니다. 예, 통상 가기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리는데요. 오늘은 오전 10시쯤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지정한 화이트 국가는 미국과 영국 등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7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이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 포함이 됐는데 일본 정부가 이번에 우리나라만 빼는 시행령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네, 오늘 가기를 앞두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화이트 국가 제외 조치를 오늘 가기에서 결정할 거라고 미리 밝힌 겁니까?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에 가기를 열어서 이번 화이트 국가 배제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정확히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지난 24일까지 일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데 그 의견 수렴 과정이 끝나면은 가기를 열어서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날짜가 8월 2일인 오늘 오전 가기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일본 언론에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고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오늘 가기에서 처리한다는 얘기가 기정사실처럼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일본 조간신문들도 대부분 오늘 가기에서 처리할 것으로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재에 나섰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일 외무장관이 회담을 했지만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습니다. 미국의 중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실무를 총괄하는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절차대로 할 것이라고 말해서 오늘 가기 결정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 최측근 인사인 이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해 오늘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령 처리를 100% 장담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려는 이유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이미 일본 경제산업성이 그 시행령 개정안을 인터넷에 공표하면서 그 안에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빼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국이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 남아있기 때문에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가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 속내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자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에 들어가면서 일본 정부가 보복에 나선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로 경제 보복을 가했다고 하면은 일본이 강조하는 국제적인 룰, 즉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국제 평화와 안전을 이유로 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WTO 규정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경제 제재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할 것에 대비해 억지 춘향식 이유를 붙인 셈입니다. 네, 만약 오늘 가기에서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된다고 결정이 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가기에서 결정이 되면 담당 부처인 경제산업성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그리고 아베 총리가 연속해서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 서명이 끝나면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를 하고 공포 이후 21일이 지나면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가기 결정 후 곧바로 일왕이 공포할 수도 있고 며칠 시간을 두고 공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기 결정이 실제 들어가는 건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가기를 통과하면 결국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이번 달 하순쯤에는 가기를 통과하게 된다면 실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마주 앉았지만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습니다. 일본이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한일 양국은 오늘 미국과 함께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섭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한 달 만에 처음 마주 앉은 한일 외교장관. 대화조차 거부해온 일본이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계기에 회담장에 나온 겁니다. 양국 관계를 반영하듯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경직됐습니다. 회담장 문이 열리고 두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50여 분 동안 첨예한 입장차만 재확인한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내려진다고 하면은 양국 관계에 올 그 엄중한 파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은 없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의 거듭된 철회 촉구에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일본의 추가 조치가 한일 안보 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일 정보보호협정 재검토 가능성을 피력했지만 일본은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또 우리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로 일본 기업이 실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응책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만났지만 오히려 골이 깊어진 한국과 일본. 오늘 미국 측과 3자 회담을 통해 다시 한번 갈등 조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방콕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관계부처 장관들을 불러 우리 정부의 대응 수단을 마지막으로 총점검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나오게 되면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담화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서호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결정 하루 전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이 없이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관계부처 장관들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까지 모두 12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이례적으로 길어지며 2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상황을 점검했다고만 밝히고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여부를 예단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선다면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청와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NSC 상임위가 일본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면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청와대 차원의 가장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도 일본이 실제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할 경우 긴급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첫 대국민 담화를 통해 확고한 대응 의지를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한일 양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현상 유지를 골자로 한 중재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포함해 한일 양국이 추가 조치를 하지 말라고 권유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런 제안을 못 받았다고 부인했는데 청와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 중재안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 측의 중재를 통하든 한일 양국의 직접적인 대화가 됐든 마지막 순간까지 외교적 해결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일 양국이 갈등을 완화하는 길을 찾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양국이 갈등을 잠시 멈추는 분쟁 중재에 합의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태국 외교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 갈등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오늘 두 나라 장관을 만날 것이며 양국이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며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very hopeful that those two countries will together themselves find a path forward, a way to ease the tension that has risen between them over these past handful of weeks.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앞두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상황이 악화할 경우 경제 문제 이상의 부정적 여파도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중단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갈등을 잠시 멈추는 분쟁 중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30일에도 고위 당국자 질의응답을 통해 양국의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분쟁 중지 합의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이 오늘 새벽 2시 59분과 3시 23분쯤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2차례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5시 6분, 5시 27분쯤에도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연쇄적인 발사체 도발은 한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등의 첨단 전력 도입과 이달 5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새벽 북한이 다시 미상의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과 관련해 이따른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비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도 발사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호 기자. 네, 신호입니다. 네, 이틀 만에 북한이 다시 발사체 발사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6월 판문점에서 남북미 회동이 있었던 이후로 벌써 세 번째 발사체 발사입니다. 청와대는 이런 잇따른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비상하게 보고 있다고 오늘 아침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이와 관련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발표했듯이 우리 군이 이미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달 31일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렸을 때는 5시간여 만에 NSC 상임위를 신속하게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25일 탄도미사일 발사 때보다 훨씬 신속하게 NSC를 개최했고 탄도미사일 규정도 빠르게 내놨는데 오늘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각의가 오전에 예정돼 있어서 NSC 개최 여부가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NSC는 앞서 지난달 개최한 2차례 상임위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6월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이후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북미 간의 비핵화 실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서 청와대는 이번에도 절제된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YTN 신호입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각 1일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비공개 회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비상임이사국인 독일의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비공개 회의 종료 후 유엔 주재 영국과 프랑스, 독일 대사는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와 북미 협상 재개, 충실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3국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3국은 성명에서 지난 며칠간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한다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밤샘 논의를 벌인 끝에 추경안 규모를 5조 8,300억 원으로 잠정 합의하고 오늘 오전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경안 심의를 총괄하는 예결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현 의원이 음주 심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어제 삭감 규모를 둘러싼 여야의 막판 힘겨루기에 예정됐던 본회의는 수차례 연기됐습니다. 결국 여야는 자정을 넘겨 추경안 규모에만 겨우 합의했습니다. 그중에서 증액 규모가 얼마일지, 감액 규모가 얼마일지는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여야는 총 규모 5조 8,300억 원에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가로 제출한 예산 2,732억 원은 포함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부 조정을 마친 뒤에 오전 중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는 목표입니다. 계획대로 처리된다면 애초보다 하루 늦어진 99일 만에 본회의 통과. 역대 두 번째로 올해 계류된 추경안입니다. 아침에 회의가 되느냐 이런 얘기가 궁금하시긴 할 텐데 가능한 한 집중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마무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드립니다. 본회의 일정이 늦춰지면서 상임위를 통과한 140여 개의 법안과 한시가 급한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도 밀렸습니다. 두 간사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산안 심의를 총괄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음주 심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여야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밤 술을 마신 상태로 예산안을 심사했다는 건데 김 의원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 의혹이 좀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실제로 음주를 했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추경안을 지연시키고 무리한 감액 요구로 목리를 부리더니 혼자 음주를 했다면서 분노가 치민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은 험지에서만 정치를 해왔다면서 내년 총선에 나가게 된다면 단순히 국회의원 의석 하나 채우기보다는 의미 있는 지역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전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내년 총선에 나간다고 하니 출마 지역을 두고 설왕설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경찰에 출석합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 이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109명의 현직 국회의원들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59명으로 가장 많지만 모두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8월의 초입부터 무더위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연일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요. 밤사이 동해안과 내륙 일부에서 또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포항의 최저기온이 28.1도, 대구 27.1도, 청주 26.1도로 내륙 곳곳에서 2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낮은 어제보다 무덥겠습니다.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됐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 지역 그리고 충청 이남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35도, 경북 경사는 사람의 체온보다 높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높아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오후 한때 전국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도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데요. 아침까지 이들 지역 짙은 안개가 낀 뒤에 거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밤 사이엔 25도로 웃도는 열대야가 이어지겠고 낮엔 35도 안팎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주말 사이 맑겠지만 경기와 영서 지역은 내일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피서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주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동방파제에서 승용차가 2.5m 정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운전자 68살 진모 씨는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무사히 차량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진 씨는 좁은 방파제 위에서 차를 돌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파제인데 방파제보다도 그 위에는 한 2.5m 되는데 폭은 지금 정확하게 한 5m 정도밖에 안 납니다. 조금은 이제 거기서 돌리다가 빠진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재령리의 한 계곡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휴대용 조명기에 의지한 채 구조에 한차입니다. 고무보트를 타고 물놀이를 즐기던 47살 이모 씨와 자녀 3명이 급류에 휩쓸렸다 내려가다 바위에 고립된 것은 어제 저녁 7시 54분쯤. 이들 가족은 119 구조대원들에 의해 2시간여 만인 밤 9시 50분쯤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에도 강원도 영월군 도원리 계곡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즐기던 29살 이모 씨 등 4명이 불어난 물로 계곡 한가운데 고립됐다가 1시간 30여 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이 씨 등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3살 A씨 등 3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경남 사천시의 한 포구를 출항한 것은 어제 오후 2시쯤. 바다 낚시를 즐기던 이들은 연료가 떨어져 표류하다 해경에 의해 3시간여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귤 선물을 괴뢰가 보내온 전리품이라고 비하했다. 최근 일본 도쿄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뿐만 아니라 외신 보도를 부풀리거나 왜곡하는 사례도 적지 않죠. 팩트아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이 이산 가족에게 추석 선물로 보낸 송이버섯. 문재인 대통령은 답례로 귤 200톤을 보냈습니다. 북한이 이 귤을 받고 괴뢰가 보내온 전리품이라고 표현했다는 게 도쿄신문의 보도입니다. 도쿄신문은 북한 내부 문건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개된 북한의 다른 공식 문서와 비교해보면 지나치게 조악하고 글씨체도 전혀 다릅니다. 도쿄신문은 기사를 출고했을 땐 물론이고 지금까지 해당 문건의 신빙성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귤 선물에 대해 북한은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보도합니다. 도쿄신문 기사와는 정반대입니다.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자 서훈 국정원장은 북한 공식 문건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홈페이지에 올린 카드 뉴스입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 경제가 지금은 계집에 들어가 있다고 보도했다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을 비판합니다. 한국 경제의 추락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통렬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인용한 외신은 기사가 아닙니다. 외부 필진의 칼럼으로 블룸버그는 공식 견해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와 관련한 최근 한 달치 블룸버그 기사들을 보면 시기와 상황에 따라 정반대 평가를 내리기도 해서 일관된 관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해당 칼럼을 쓴 저자는 2주 뒤 지금이 한국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때라며 투자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시베리아 산불에 의한 연기가 미국과 알래스카와 캐나다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해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진화 작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항공기 아래로 광활한 산림지대가 불타는 모습이 들어옵니다.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시베리아 산불 현장입니다. 이미 남한 면적의 3분의 1, 약 300만 헥타르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화재 진압용 항공기가 쉴 새 없이 호수의 불을 퍼날라가며 뿌려보지만 산불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외신들은 번개로 인한 화재가 강한 바람을 타고 급속히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주요 산불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소방대는 물론 군대까지 투입했지만 워낙 광범위한 지역으로 불이 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Сформировались условия для сухой, длительного продолжительного периода сухой погоды, антициклональной, и отсутствие активных мер по тушению большинства очагов, в том числе находящихся на удален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산불이 아직까지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번지지 않았지만 연기로 인해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연기는 알래스카 서부와 캐나다 북서부 지역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당국은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산불 진화 지원을 제안한 데 대해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이결이야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오케이 변변 메이킨. 바쁜 아침 챙겨주고 싶은데 엄마의 욕심이겠죠? 욕심 내셔야죠. 비콤시로 한 끼의 부족함을 채우니까 한 끼의 완성. 비콤씨.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있는 곳을 360도로 실감나게 보여주는 KT5G 리얼 360. 360도 넥밴드 카메라로 즐기는 리얼 360. KT5G.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때 우대 조치를 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오늘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총리 관저에서 가기를 열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지정 해제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의 반발이 큰 가운데 미국이 한일 양측에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당초 방침대로 강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가기에서 결정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서 21일이 지난 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한일 갈등을 어떻게든 풀어보자고 일본을 방문했던 우리 국회 대표단이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자민당 지도부는 방일단을 문전박대했습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차리 의원은 일본의 이 같은 대응에는 아베 총리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2인자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아베 총리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죠. 자민당 측의 어떤 추가적인 대응이나 뭐 혹시 다시 만나시려는 노력을 더 하시는 건가요? 왜 합니까? 우리가 뭐 이 거지도 아니고 왜 합니까? 뭐 일단 충분히 뜻은 전달되었고 이제 자민당에서 이게 아베 정권의 이제 이 진심이 뭔가 속내가 뭔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저희들이 뭐 국을 외교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뜻을 전달하라고 온 거지. 저는 현재로서는 강행 의지가 강한 것 같아. 그래서 뭐 안 만나는 거야. 우리한테 줄 대답이 없으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4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이낙연 총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하는 당정청 회의를 열어서 정부 후속 조치 방향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반도체장비제조협회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팀을 꾸리고 분쟁이 확대하는 경우 국제무역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루소 국제반도체협회 부사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직후 회원사와 지역별 회장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꾸려 업계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면서 일본과 한국의 무역 담당자들에게도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2시 59분, 오전 3시 23분쯤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만에 오늘 또다시 발사된 미상의 발사체들이 미사일인지 아니면 방사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단거리고 아주 일반적 미사일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 위원장과 약속한 건 핵 관련 무기이지 단거리 미사일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반응이 오늘 새벽 발사된 발사체까지 염두에 두고 보인 반응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잇따르고 있는 데는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실무협상 지연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거듭 밝혔는데 중국도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입니다. 태국 방콕의 아세안 관련 장관 회의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만났습니다. 미중 간 현안인 무역 협상과 타이완 문제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됐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언제든 실무 접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고 중국은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美朝元首板门店会晤达成的共识，随时愿意同朝方重启工作层的接触，中方对此表示欢迎。 왕이 부장은 중국은 북미 회담의 재개를 위해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단 시험 발사와 관련해 미중 양국이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한 것입니다. 미중 간 현안인 무역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의 발전을 억누를 의사가 없다며 한 발 뺐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자극적 표현 대신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We don't ever ask any Indo-Pacific nation to choose between countries. Our engagement in this region has not been and will not be a zero-sum exercise. 타이완 문제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사건건 맞서왔던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에서 모처럼 손을 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역 갈등과 홍콩 문제 등 첨예한 사안들이 해결된 것이 아니어서 갈등은 언제든 다시 표면화될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화재나 구조 현장에 출동한 119 소방대원을 때리는 등 방해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119 광역수사대 집계 결과 최근 3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은 149건으로 이 가운데 12명은 징역형을, 26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소방공무원 폭행 수사를 전담하는 119 광역수사대가 출범한 뒤
24시간 사건을 접수하며 초동 조치부터 사건 송치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119 광역수사대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방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제복 공무원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현장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5개 작업 중지 권고 온도 기준을 현행 38도에서 35도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5개 작업은 지금까지 기온이 38도를 넘으면 중지하도록 권고했지만 앞으로는 35도만 넘어도 중지하도록 권고합니다. 작업 중지 권고는 명령과는 달리 사용자의 이행 의무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바닷가로 떠나는 분들 많으시죠? 열대야가 없는 고지대 강원도 태백에서는 물싸움을 즐기며 더위를 식히는 이색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차가 연신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댑니다.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물싸움을 벌입니다. 해발 650m 태백 도심에서 열린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입니다. 물총을 쏘고 바가지로 물을 뿌리고 우리 편, 상대편이 따로 없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도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한바탕 물싸움을 벌이다 보면 더위는 잊힌 지 오래입니다. 이 좋은 날씨에 태백에서 물놀이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물놀이 행진이 펼쳐진 거리는 흥겨움이 넘쳐납니다. 눈처럼 뿌려지는 거품 속에서 춤과 음악도 즐깁니다. 색다른 이벤트를 해서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가족끼리 와서 더 좋은 것 같고요. 열대야가 거의 없을 만큼 전국에서 가장 시원한 도시로 꼽히는 고원도시 태백. 이색 축제까지 열리면서 무더위에 지친 피서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국회 추경안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오전에 본회의가 열릴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오전에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가 오후로 또 연기됐다는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진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의 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브리티시 여자 오픈이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박성영과 고진영 등 우승 후보들이 어김없이 선두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사상 첫 한 시즌 메이저 4승 기대를 높였습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영국을 상징하는 거센 바람이 예상 밖으로 잠잠했던 첫날, 줄버디 쇼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에비앙 챔피언십 마지막 날 퍼트가 흔들리며 아쉽게 우승을 놓쳤던 박성현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를 기록하며 선두를 2타 차로 뒤쫓았습니다. 올해 2승을 거뒀지만 아직 메이저 우승이 없는 박성현은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 기회를 잡았습니다. 욕심도 많이 냈고 긴장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와 같은 스트로크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리듬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올 시즌 메이저 대회에서 2번이나 우승한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의 샷도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14번 홀 더블 보기가 못내 아쉬웠지만 버디도 7개나 잡아내며 4언더파로 첫날 경기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샷 감각이 크게 흔들리며 예선 탈락의 수모를 겪었던 이정은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치밀한 코스 공략과 함께 보기 없이 4언더파로 깔끔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버디 찬스를 노릴 수 있는 세컨 지점으로 티샷을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린이 굉장히 어려운 홀들이 있어서 좀 어려운 곳으로 보내지 않도록 또 세컨도 잘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람이 거의 불지 않은 첫날과 달리
이틀째부터는 거센 비바람이 예고돼 승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박성현과 고진영, 이정은 등 우승 후보들이 모두 쾌조에 출발을 하면서 사상 첫 한 시즌 메이저 4승 합작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영국 밀턴 킨스에서 YTN 허정원입니다. 프로야구 인천 경기에서 선두 SK가 기아전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SK는 선발 김광현이 7이닝 1실점으로 시즌 13승을 거두고 롬에게 시즌 23호 아치 등 홈런 3방을 때려 10대1로 이겼습니다. 김광현은 통상 132승째를 올렸고 롬액은 동료 최정을 제치고 홈런 1위가 됐습니다. 롯데는 삼성 선발 맥과이어를 상대로 일찌감치 7점을 뽑아 9대4로 이겼고 한화도 KT를 꺾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쇼 논란을 일으킨 호날두가 국제축구연맹 피파 올해의 선수 후보에 올랐습니다. 피파가 발표한 연간 시상식 각 부문 후보를 보면 호날두는 메시, 해리케인 등과 함께 남자 선수 후보 10명에 올랐습니다. 앞서 호날두와 메시는 각각 5번씩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모드리치가 두 선수의 10년 독주를 끝내고 수상했습니다. 네, 장마와 호우가 지난 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동해안과 내륙 일부에서 또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포항의 최저기온이 28.1도, 대구 27.1도, 청주 26.1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았습니다. 낮은 어제보다 무덥겠습니다.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됐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충청 이남 지역에 폭염경보가, 서울을 비롯한 그 밖에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고 또 경북 경산은 37도까지 올라 사람의 체온보다 높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심해지면서 온열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선 일단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은 삼가시고요. 카페인 음료보다 물이나 이온 음료로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창문이 닫힌 차량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에는 소나기도 오겠습니다. 오후 한때 전국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밤사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은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 오후 한때 경기와 영서 지역엔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 8시에 이어집니다.